카카오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중순 이후에 정부가 AI 정책 부분에 대해서 최대 100조 투자금을 형성하겠다, 조성하겠다부터 해서 과기부 쪽에서도 AI 쪽에 대한 성장 부분을 집중해서 투자하고 육성하고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오픈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서 네이버가 하루에 18% 또 대체 시장 거래까지 해서 21% 이상 변동이 확장이 되고, 그리고 카카오의 흐름도 변동성이 크게 확장이 되면서 장중 12% 수준까지도 올라가 줬습니다. 시가총액이 카카오도 이제 25조를 넘겨서 26조 원대이거든요. 이미 이제 5월 26일, 5월 말부터 이제 거래가 좀 수반이 됐단 말이죠. 거래가 수반되고 강세를 띄워주고 그렇게 되면서의 흐름으로 연출이 됐는데, 고점은 61,800원으로 형성이 잘 됐어요. 그게 이제 6월 19일의 기준이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프로그램 쪽이 50만 주 이상, 그래봐야 0.1%대인데 주식수가 4억 4,200만 주니까요. 그 프로그램이 좀 축소가 되면서 6만 원 공방입니다. 그러니까 6만 원이라는 명목 가격을 돌파한 이후에 이제 재차 그 자리에서의 흐름이 되겠죠. 누적적인 수급도 나쁘진 않아요. 단기적으로 5월 말부터 해서 대략적으로 2%대, 그리고 19일까지 감안하면은 3% 가까이 들어와 있지 않을까. 기관들의 매수가 좀 강하고 연기금 쪽의 수급이 유입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도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지금 검색기 쪽에서는 여러 종목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AI 쪽 검색기 기준에서는 신세계 IBC? 신세계 IBC라는 종목도 있나요? 신세계 IBC도 검색기 뜹니다. 시가총액이 그래봐야 이제 3천억짜리인데, 자, 한번 볼게요. 검색기 기준에서 어떠한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지. 930쪽의 기준에서는 카카오, 현대로템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카카오 부분의 이 흐름이 장중에 상승률이 5%대까지 확장이 됐다가 지금 이제 고점 대비해서 조금 눌려지다 보니까 탈퇴, 그리고 재진입 신호 이렇게 나와 있는 기준입니다. 오늘 당일뿐만 아니라 이제 추이 추세 매매 지속적으로 좀 놓고 볼 수 있는 위치이고요. 그래서 검색기 이렇게 이제 좀 포착되고 움직임이 나오고 하는 종목군들 위주로만 들여다보시라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상한가 들어왔습니다. 신세계 INC인가요? IBC인가요? 이제 눈이 안 보여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입 기준에 설정 범위가 있는데, 이거는 좀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우리 기준에서는. 그래서 거래가 없다가 또 시가총액이 3,000원 이상으로 형성돼서의 흐름이고, AI 쪽 버전에는 진입 이후에 이제 4.88%의 수익으로 나옵니다. 지금 원고 작업하시는 분은 그거 캡처를 좀 해놓으세요. 그렇게 해서 검색기를 통한 이러한 수익 범위들 잡아가시는 기준들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카카오 기준은 이미 벌써 검색기를 통해서 5월 말부터 포착이 됐었다. 그 부분을 이제 하나하나 보여드리면 설정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검색기에 38,000원대부터 떴는데, 사실상 그 부분의 편입 설정 범위는 첫 번째 검색기에 떴다고 막 따라붙는 게 아니고, 사실상 2,400개 종목에서 그렇게 많이 뜨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거기서 또 심사숙고 해가지고 대처를 하는 거니까요. 일단 5만 원에서 이제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살짝 눌리기도 했었는데 5만 원, 또 5만 1,000원, 또 5만 3,000원 이런 기준에, 그리고 6월 10일 그리고 6월 18일 날 네이버의 슈팅에 카카오도 연동이 됐죠. 그래서 이제 5만 원대 중반 정도의
라이브 방송에서는 편입할 수 있습니다. 편입 기준 설정합니다 하고도 매수 사인을 좀 못 잡아드렸어요. 그 공식적인 문자 사인이 안 나갔어요. 뭐 근데 지금의 위치도 나쁘지 않습니다. 6만 원이. 어차피 우리는 5만 원대 비중 다 5%는 다 채워놓은 거고. 뭐 나중에 가입하신 분들의 기준도 지금 범위에서 편입 설정이 가능하니까 편입의 기준을 잡고, 그 당시에 영상 교육 카카오페이가 상한가 갔었잖아요. 영상 교육 올려드렸고 한 10일 만에 지금 다시 영상 교육을 또 해드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카카오의 컨센서스는 지금 사실상 26조 5천억짜리인데 영업이익 순이익 감안했을 때는 뭐 저평가 상태의 종목은 절대 아니죠. 다만 이제 성장성과 정부의 정책에 연동된 부분들, 그런 부분으로 변동성의 확장 부분들이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위치라서 새롭게 지금 뭐 방산주 쪽도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대로템, LIG 넥스원 사상 최대치 신고가 지속 갱신하고 있어요. 현대로템은 뭐 20만 원을 넘겼고, 그리고 LIG 넥스원은 뭐 60만 원을 넘겼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주춤거리고 있는 거죠. 90만 원대에서 시가총액 5위까지 올라왔는데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더 움직이기에는 좀 다소 불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 방산 쪽의 흐름 이후에 2월, 3월 전체 시장에서 방산주들은 뭐 매도해야 된다, 공매도의 타겟이다. 결국 그런 일은 없어요. 공매도가 주가를 훼손시키는 경우는 없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두산에너빌리티의 슈팅, 그리고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6만 원에서 6만 원 안착 공방이 지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력주 10% 비중 유지하고 두산에너빌리티의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의 물량은 정리를 좀 한 상태죠. 61,300원 위쪽에서. 재편입도 할 거예요. 변동성 매매 기준에. 근데 딱 그때 차익 실현하고 바로 18일 날 불거진 종목이 결국은 네이버입니다. 거기에 카카오가 연동이 됐었고, 그리고 19일에는 카카오의 변동률이 조금 더 확장되어 있습니다만, 뭐 네이버를 우리는 병행을 하고 네이버 위주로 일단은 편입을 해요. 그럼에도 이제 카카오를 설정하는 이유는 동반적으로 같이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정부의 정책이 나와 있고 시가총액들이 작은 종목군들이 아니라서 비이성적인 오버슈팅이 나오기는 제한적이에요. 근데 이제 막 스타트가 된 위치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물량 잡아가도 된다는 거예요. 두산에너빌리티를 놓치셨던 분들의 기준, 또 방산주를 두고 땅을 치고 후회하셨던 분들의 기준, 이미 두산에너빌리티는 메타방의 기준에서도 더블 이상의 수익이 됐죠. 27,000원에 접근을 했단 말이에요. 더블 이상의 수익이 되다 보니까 지금 네이버로 옮겨가는 수익 부분들은 원 자산 가치 대비해서의 수익이 발생이 된단 말이죠. 주가라는 게 그래요. 카카오의 경우도 저평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방산이나 두산에너빌리티처럼 프리미엄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부분에서 접근할 수 있는 위치라면 들여다본다는 겁니다. 기술적인 분석이라는 거는요, 수급을 보기 위한 분석이에요. 뭐 볼린저 밴드든 일목균형이든 보조지표의 활용이든 또 캔들이든 거래량이든 이평이든 무엇을 보기 위한 거예요? 수급이죠. 누가 샀느냐. 근데 이제 대형주들의 경우는 누가 샀느냐가 눈에 보이잖아요. 네이버도 오늘 32만 주, 33만 주까지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다가 지금은 9만 주대로 프로그램 매도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한 4만 주 대산 거죠. 그러다 보니 25만 원에서 하방이 잡히고 위로는 추가적으로 아직까지는 강력한 매수를 하진 않아요. 강력한 매수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장 초 고점이라든가 대체 시장의 고점을 아직까지는 넘기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손바뀜 수급이 이 가격대에서 충분히 나오고 있구나. 매우 긍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누군가가 사느냐, 그거를 놓고 보기 위해서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인 부분이라는 거는 이슈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호재, 악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호재냐, 악재냐, 그거는 명분이 되는 거죠. 호재 인식이 잡히는 부분의 내용을 가지고 주가가 견인이 되고,
또 악재로 인식되는 내용의 주가가 또 하락을 하고, 투자이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4월 말에 또 5월 초에 실적과 체코 수주 관련된, 한수원에서 체코 수주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또 프랑스에서 이제 소송을 제기했던 내용이 나오고, 거기에 굉장히 크게 출렁거렸어요. 굉장히 크게. 그것을 명분으로 해서 추가적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재차 이제 3만 원 고점을 넘기고 6만 원까지 다이렉트로 날아간 거죠. 더블이죠. 시가총액 12, 9위, 8위까지 올랐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시가총액 그렇게 큰 종목을 한 달 만에 더블을 만들었다는 게. 그런 식으로 심리적인 면이라는 거는 명분을 잡아내는 거지, 그게 현실적으로 뭐 펀더멘탈을 개선시키진 않아요. 물론 이제 그게 재료냐 호재냐 이런 해석은 가능해요. 근데 이미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었다면은 그것을 바탕으로 수급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파악하겠죠. 체코 원전 수주했다. 그때 수급이 뭐 예를 들어서 들어왔다. 근데 들어오는 수급이 어디까지 샀느냐의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정고점 3만 원대를 못 넘기더라. 뭐 이런 내용이라든가. 오히려 이제 정책주로서의 그 추가적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미국 정책주로서의, 그러니까 미국에서 원전을 사용한다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움직임이 어떻게 나왔느냐 이렇게 보는. 그래서 결론은 카카오에 대한 부분도 정부의 정책 기준의 AI 뭐 산업 부분을 육성하겠다 100조. 근데 현실성이 있느냐라는 부분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카카오에 뭐 직접적인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반론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결론은 주가를 만질 수 있는 메이저들의 수급이 형성되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첫 번째로는 저 수급이 그 형성된다는 그 기준 자체가 메이저의 쌍끌이든 외끌이든 순수한 매수가 있느냐. 메이저의 쌍끌이든 외끌이든.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메이저의 매집이 없더라도 거래대금이 터지면서의 흐름. 그건 뭐냐면은 저점 물량을 정리하는 쪽과 시가총액이 올라오면서 또 주가 탄력을 받으면서 신규적으로 포지션을 잡는, 매수하는 쪽의 손바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최근 5개월 동안에 2% 이상의 매도 물량이 나왔어요. 굉장히 많은 물량입니다. 그런데 주가는 안 밀려요. 그러니까 매도하는 쪽이 집어 던지는 매도가 아니라 위에 걸어놓는 매도의 기준이 되죠. 그리고 매수하는 쪽은 어차피 물량을 확보해야 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원전 섹터에 돈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주식을 사달라고, 원전 주식 사달라고 돈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원전 관련주 중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크죠. 그러다 보니까 그 비중이 가장 높죠. 그래서 결론은 손바뀜의 수급 속에서 방향성이 위냐 아래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수급,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순매수의 기준이냐, 하나는 거래대금이 터지느냐. 그 거래대금의 규모는 지금 최근 들어선 조 단위의 거래대금이 우습게 나와요. 종목별로. 오늘 지금 조 단위의 거래대금을 넘길 수 있는 종목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조 단위가 나올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미반도체는 1조는 넘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8천억이니까. 두산에너빌리티는 6,500억이라 1조가 좀 안 될 수 있습니다. 좀 쉬어가는 구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는 1조를 넘겼어요.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1조를 넘긴다는 거는 굉장한 겁니다. 지난 22년도 하반기에는요, 1조 넘기는 종목이 두 종목뿐이 없었거든요. 삼성전자 빼고 현대로템하고 카카오가 1조를 넘기는 거래대금이 나왔어요. 딱 1조 수준. 22년 하반기.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서의 기준도 전체 시장 거래대금이 코스닥 5조까지 내려갔었거든요. 그러면 종목 하나가 1조 타진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였죠. 유가증권 시장도 뭐 10조 이하의 거래대금이었으니까. 요즘에는요, 뭐 코스닥도 10조, 유가증권 시장 뭐 25조 뭐 이렇게 형성돼요. 굉장한 겁니다. 이런 랠리 속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못 잡아낸다는 것도 우스운 거죠. 일단은 수급 범위를 제가 한번 볼 텐데 5월 21일부터일 거예요. 5월 21일부터 이제 누적적인 수급이 있는데 그 수급이 지금 쌍끌이로 시장에서 설정이 잡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기준에 뭐 예를 들어서 5월 1일 이후에
5월 1일이 휴장이지 않았나요? 어찌됐든 그 18일까지 기준에서 금액 기준으로 가장 많은 쌍끌이 수급 부분에 카카오가 이제 막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오긴 했는데 그 설정 범위가 안 잡히네. 6월에는 들어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순위에 쌍끌이 순위에 네이버는 들어와 있습니다. 네이버는 들어와 있고 카카오는 뭐 이쪽 순위 없는데 그러면 21일부터 한번 볼게요. 5월 21일부터 카카오에 대한 수급이 이제 살아나면서의 흐름인데 금액 기준으로 2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수급이 들어오는 곳이 확인이 되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음? 뭐 정부가 무엇을 한다 어쩌고저쩌고 얘기해도 그것이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페24가 오늘 변동률이 확정됐단 말이에요. 근데 액티브 쪽에서 한번 툭 건들고 움직임을 추가적으로 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걔는 일회성의 흐름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수급이 유입된 게 아니라 단기 변동성에 의해서만 움직임이 나오는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이제 카카오는 누적적인 수급에서도 이렇게 하이닉스에 이어서 하이닉스가 사상 최대치 신고가잖아요. 그죠? 사상 최대치 신고가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2분기 이후에 누적 수급 1위란 말이에요. 그 정도의 수급이 들어오니까 사상 최대치 신고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도 이런 수급이 이제 유입이 된 건데 그러면 이 카카오에 대해서 카카오 이 흐름에 대해서 왜 저런 누적 수급이 유입됐느냐 그것도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사실은 첫 번째 기준은 카카오에 대한 정치적 압박 이런 부분이 이제 감소될 수 있다. 거기에 이제 규제가 완화될 수 있다. 그게 이제 반영이 되었던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재명 대통령 정부 들어서면서 가상화폐 등의 성장성 추구 정책 그게 이제 수혜그룹으로 이제 부각이 된 거죠. 거기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새 정부의 AI 정책 수혜에 대한 기대 요인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좀 박스를 쳐드리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카카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새 정부의 정책이라는 거죠. 이 정책이 수급을 이끌어낸 거고 그게 이제 거래 대금만 터진 수급이냐 아니면 실질적인 매집이 단행된 수급이냐라고 했을 때 매집이 단행된 수급이 되어줬다라는 거예요. 매우 긍정적이죠. 거기에 이제 그룹 계열사 기준에 카카오페이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 성남 시장 시절이나 아니면 도지사 시절 때 지역화폐 활성화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추진해 왔고 진행했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카카오페이가 당연히 시장에서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집중되고 손바뀜의 흐름이 나오고 상한가까지 진입되는 그러니까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유통 물량이 한 3%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대주주 지분 알리페이가 대주주 2대주주로 형성돼 있죠. 양대 대주주 지분 그다음에 외국계 지분 빼고 나면은 3%. 거기에 이제 국내 기관 지분 빼고 나면 유통 물량도 없어요, 사실은. 응? 그래서 상한가까지는 나오는데 품절주라고 해서 그렇게 뭐 무조건 시세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신규 상장 이후에 대주주들이 못된 짓거리 했죠. 지들 차익 실현하고 아주 못된 것들 아니에요. 응? 도덕성에 있어서. 결론은 고점 대비 90% 이상 빠졌었어요. 유통 물량이 3%뿐이 안 되더라도. 누가 사는 사람이 없는 거죠. 응? 그래서 뭐 품절주의 기준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는 개념이 아니고 정책주의 기준에서 들여다보는데 카카오페이가 가볍고 상한가도 가고 참 좋긴 합니다만 빠질 때도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카카오 위주로 보는 거고 카카오페이의 강세는 카카오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대장은 카카오가 맞는데 이쪽의 변동률이 가볍다 보니 그래서 카카오 위주에서 이제 차분하게 대처하면서 수익 범위를 놓고 볼 거예요. 이 방송화면도 이제 조금 더 보강해서 올려놓을 건데 6월 9일 날 카카오페이 상한가 들어갈 때 그때뿐만이 아니고 5월 말에도 카카오 기준에서의 변동률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상승률 순위에 카카오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검색에 이제 포착된 종목 위주로 이렇게 올려놓는 거니까요. 이때 카카오의 기준이 46,000원이었어요. 46,000원에 포착이 됐었고 그리고 51,500원까지. 우리는 여기서 51,500원의 기준에서 5만원 돌파의 기준에 5만원 안착 기준에 편입 설정을 잡은 거죠. 그리고 6만원 기준에 지금 안착 기준 공방에서도
편입 설정을 잡더라도 무난하다.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강한 매수 강도를 들이지 않는 이유는 고점을 계속 치고 넘어가거나 해야 되는데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으니까. 그리고 미끄러지지도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과하게 6만 원 이하로 쭉 미끄러진다면 떨어지는 칼날이 되잖아. 음봉이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손을 대서 베일 필요가 없이 바닥을 찍고 돌리는 흐름이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이 들어오는데 밀린다든가 이런 기준점대로 대처를 할 거예요. 지금 50만 주 정도 샀던 프로그램 매수가 20만 주로 좀 줄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주가도 고점 대비 살짝 뭐 2.9%면 살짝은 아닙니다만 고점 대비 눌려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전거래를 대비해서 충분한 뭐 수익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식으로 진입 이후에 수익 범위가 하루에 뭐 10%씩 나와요. 어제 같은 경우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진입 이후에 15% 이상 수익이 났죠. 2%대 진입 신호가 나왔으니까. 그 검색기 부분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5월 26일 날 2,400개 종목에서 카카오 38,550원. 그리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4만 원부터 떠서 지금 뭐 누적 수익 범위가 뭐 어마어마하죠. 현대건설도. 지금 보시면은 현대건설의 누적적인 수익 범위가 4월도 필요 없고 뭐 얘는 뭐 어차피 5월에 떴으니까 방산 쪽도 4월부터 하면 뭐 200%씩 두산에너빌리티 200% 나오고 막 그래요. 근데 그 필요 없이 5월부터 이렇게 설정을 잡아도 이런 변동률에 이런 크기입니다. 그죠? 따블이 났어요. 현대건설도. 검색기에 이렇게 계속 떠주고 4만 원대부터. 그리고 뭐 4만 원, 또 4만 1,000원, 4만 3,000원, 4만 7,000원. 그러고 나서 5만 3,800원. 6월 18일 어제예요. 어제. 요 가격대 평상시 같으면 매수 신호를 잡아드리죠. 근데 어제는 네이버에 집중했다. 오늘도 네이버를 집중하면서 네이버의 변동률도 4%대 딱 멈춰져 있어요. 아래 위로. 그렇게 돼서 이제 카카오 부분이 슈팅 나오고 나서 이제 개장 초부터 라이브 방송에서는 카카오 어제도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 가격에 카카오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네이버를 우리는 이제 강부합에서부터 그러니까 21만 원대부터 어제 들어간 거죠. 21만 2천 원. 그리고 그 전날 20만 7천 원. 그리고 원래 네이버는 주력주였고 1, 2, 3, 4, 5월 달까지 주력주 10%, 5% 계속 채워넣던 종목. 6월에 딱 빼놨더니 이제 슈팅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가 물량을 정리했냐? 아니죠. 주력 포트폴리오에서만 네이버를 빼놨었던 거죠. 결론은 이 카카오의 경우가 19일의 기준에서도 진입 설정 범위가 형성이 됐고 58,600원 포착 이후에 고점까지의 기준이 61,800원까지 오늘 기준에 5.46%. 근데 기존에 이제 검색계 계속 떴기 때문에 그 소액 범위는 더 확장돼 있다는 거죠. 오늘도 네이버도 이렇게 뜬 거예요. 25만 5,500원에. 계속 그것 쪽을 넘길 거냐 그 공방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은 뭐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계속 개선이 되어준다면 그러니까 더 이상 안 사요. 25만 4천원, 5천원 그 정도까지만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프로그램 매매를 진행하는 또 다른 외국계든 국내든 기관 투자자가 매도 물량을 또 내놓습니다. 그래서 그 손바뀜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마감 이후에 대체성에서도 강세를 좀 뛸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이렇게 된다면 네이버의 기준에 뭐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지금 8%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프로그램 쪽이 20만 주로 매수가 축소됐다 할지라도 프로그램 이외의 수급이 있으니까 그런 맥락에서 좀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네이버하고 연동시켜서 보겠다. 그래서 내일장 공략주의 기준은 카카오가 아닌 6월 10일에는 이제 카카오를 넣어놨습니다만 그죠? 6월 20일자 공략주에는 카카오가 아닌 네이버가 터져 있기 때문에 네이버. 물론 카카오도 터졌어요. 네이버가 거래대금 지금 1조 5천억, 카카오가 1조 4천억입니다. 둘 다 터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일단은 현재 기준에서의 실질적인 정책 수혜 부분이 물론 이제 네이버 쪽의 인사가 신정부로 들어갔다 해서 무조건 그것이 뭐 어마어마한 수혜로 형성이 된다. 이거는 무리수가 있어요. 그 흐름보다는 정책에 관련된 전체적인 정책 관련된 정책주로서 들여다보겠다는 거죠. 하여간에. 그래서
내일장 공략주로는 네이버를 설정했습니다만 카카오도 충분하게 병행해서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캔들이라든가 이평이라든가 거래대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의 기초 내용을 바탕으로 들여다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뭐 사실 대단한 거예요. 상승행태 확인형 뜨면 반전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생성되는 과정, 그 과정에 대해서 제대로 된 교육은 우리나라의 윤정도 교육위원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각 증권사에서 임직원 교육 해달라고 초청을 하는 거죠. KLX에서 마찬가지고 대학 강의 마찬가지고. 요 내용은 정형화된 요 내용은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특히 요 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게 보통 1시간씩이에요. 그렇게 돼 있고 300년 전에 혼만 문화이사가 만들 때 상승행태 확인형의 편입 구간이라는 거 설정된 게 없어요. 또 스티븐 리슨이 80년대 중후반 전 세계적으로 뿌릴 때 어디가 편입 구간이고 되돌림 당할 때 어디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게 없습니다. 굉장히 짧게 압축 요약을 해놨는데 요 설명이 1시간이에요. 그래서 전체 수백 가지 패턴의 캔들 중에 요 4가지 패턴, 4가지의 짝짓기 패턴, 그래서 4대 천원 캔들 이렇게 해놨는데 그것만 알면 캔들에 대해서 뭐 더 이상 깊이 있게 보실 필요도 없어요. 저 4대 천원 캔들도 모르는데 뭐 나머지 캔들 알면 뭐 할 거예요. 이게 시장에서 별 3개짜리로 설정을 해놓고 들여다보는 캔들의 기준입니다. 근데 이렇게 떴어요. 이게 방송 가지고 나갈 때 기준에 잘 보시면 이때 OMA, 20MA 거래를 터뜨리고 수급이 들어오니까 거래가 터진 거죠. 뭐 개인들이 아무리 흥분한다고 수급이 터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 양봉이 발생되고 쉬어가다가 상승 잉태형이 발생되고 갭상승의 잉태 확인형이 됐습니다. 거래까지 터지면서. 그때 목표 주가 55,000원, 7만원은 넘긴 거죠, 지금. 넘긴 거잖아요. 이게 지금 5만원이거든요. 넘긴 거고 지금 6만원 공방. 이제 7만원을 바라볼 위치. 또요. 매집에 대한 기준에 대한 설명 2008년도 도서자료에 있어요. 누군가가 매집을 했다. 그러면 목표 주가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 1조 이상짜리 종목이 130개, 2008년도에는요. 130개 뿐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한 250개 이상 되겠죠.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는데 제가 한번 찾아보든지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이 지금 한 260, 한 300개 되려나요? 3,000포인트니까. 그래서 그 종목으로도 이제 충분한데 1조 이하짜리는 신뢰도가 좀 떨어진다는 거고 1조 이상짜리에서 좀 놓고 보자라는 거예요. 1조 이상짜리는 특히 이제 이렇게 극대형주 20조, 30조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종목은 수급이 뭐 하루에 어마어마하게 빠져나가거나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리고 또 눈에 보여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뭐 카페24 얘기 나왔으니까 카페24 같은 경우에 우리도 공략을 했었고, 근데 이제 원체 시가총액 뭐 이제 1조 2천억, 3천억이다 보니 그런 종목의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액티브가 들어오면 하루에도 2, 3%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매도도 2, 3% 하루에.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적적인 수급의 추정을 잡아가기에 좀 불편합니다. 어찌됐든 수급이 들어오면은 상장 주식의 2.5에서 5% 정도 들어온다. 굉장한 겁니다. 이게 이제 소형주는 한 방에도 뭐 3%, 5%도 들어와요. 근데 1조 이상 대형주는 한 번에 그렇게 들어오는 케이스는 좀 드물고 또 그 정도 들어오면 또 역시나 뭐 변동률이 커지고 그렇게 됐을 때 주가 견인되는 부분, 수급 논리에서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부분 또 그들도 차익 실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20, 30% 들어올렸다? 그들이 차익 실현할 때 그 물량 쏟아져 나오면 주가 밀리겠죠? 목표 수익이 우리랑 달라요. 옆에서 콩고물 떨어지는 거 주워 먹는 수익하고 실질 주체 세력에 대해서 끌어올려 놓고 차익 실현하는 기준하고 지금처럼 장이 좋으면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최근에 2%의 매도 물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그렇게 안 밀렸죠. 그러니까 그런 차익 실현 보면은 이제 값진 차익 실현이 되겠지. 하여간에 수급에 있어서 특히 이제 극대형주는 한 군데의 뭐 세력들이 그러니까 한 군데 기관 투자자가 외국계 기관 투자자든 국내 기관 투자자든 한 군데서 사서 주가가 견인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군데의 그 외국인들 그리고 여러 군데의 기관 투자자들
그게 이제 아우러져서의 흐름인데 누적적으로 개인들이 이 정도 뺏기게 됐다. 혹은 어떤 특정한 쪽에서 매수를 잡아줬다라고 한다면 이 퍼센테이지만큼의 주가는 움직임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정리해서 이제 교육해 드리는 거. 이것도 보통 한 9시간 교육을 해드려요. 결론은 카카오가 6월 18일까지의 수급이 900만 주에 달해요. 얘 주식수가 몇 주예요? 4억 4,200만 주.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그 케이블 경제 TV 어느 프로를 보시더라도 또 케이블 경제 TV가 아니더라도 무엇을 보시더라도 상장 주식수 얘기하고 시가총액 얘기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1명 나올까 말까 윤정도 빼고는 없어요. 아니 카카오를 뭐 AI 관련해서 정부 정책 수혜주다 아니, 맞는 말인데 아니 누가 때려 사줘야 갈 거 아니야. 어? 안 그래요? 누가 때려 사줘야 갈 거 아니야. 가만히 있는데 가 주가가? 거래가 안 터졌는데 주가 가요? 아, 오늘도 한미반도체 변동성 확정됐던 게 외국계 기관 투자자로 추정되는 누군가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때려 사주니까 장중에 뭐 10% 이상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풍산이 막 그냥 날아가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날아가? 누군가가 때려 사주니까 날아가는데 시가총액 극대형주는 그 누군가가 이렇게 흔적이 남는단 말이야. 그럼 저렇게 900만 주 사면 와 대박이다 900만 주 샀다. 그게 아니잖아. 누가 900만 주를 샀는지 또 900만 주가 전체 상장 주식수에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까 얘가 4억 4,200만 주짜리니까 대략 2%대 물량인데 19일 것까지 감안하면 프로그램 이외에 분명히 매수가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여기서 보시면 외국인보다 기관 투자자가 많죠. 외국계 기관 투자자보다. 그래서 오늘도 아마 국내 기관 투자자 그것도 이제 연기금 위주로 많이 들어왔을 것 같아요. 또 사모펀드에서 들어왔을 수도 있고. 그럼 사모펀드나 투시는 단기 성향이 강하고 금융투자라는 거는 증권사인데 저거는 상품에 대한 해치입니다. 증권사가 돈이 자기 계정 돈이 없어요 별로. 그래서 대부분 이제 상품 판매되는 부분 ETF 상품이라든가 ELS라든가 여러 상품 판매된 것에 대한 해치 물량들 그 물량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중기 투자 기준의 연기금이 뭐 정책에 맞게 연기금이 뭐 매수해 주겠다. 그럼 뭐 대박인 거죠. 이게 이제 결론은 2%대예요. 아까 2.5%부터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1조 이상짜리인 거고 얘는 26조죠. 유통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겁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이제 기관 위주로 매수했는데 외국인들 그 액티브 쪽에서 달라붙게 되면은 그것도 뭐 탄력을 굉장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진 목표 주가를 65,000원, 그러니까 30% 정도 잡으면 얘가 지금 48,000원인데 오늘 또 며칠 지나면 손바뀜까지 해서 평균 단가가 5만 원까지 올라오겠죠. 지금 48,000원대예요. 오늘까지 하면 대략 뭐 49,000원 뭐 이상 될 겁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30%니까 30% 감안해주면 65,000원 정도. 오늘 수급까지 놓고 보면은 충분히 2.5% 이상, 3% 이상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겠죠. 그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8만 원까지 못 움직입니다. 갭이 이 정도로 나올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쪽에서 매수를 해줬다는 거예요. 개인이 흥분해서 들어올린 게 아니라. 그래서 결론은 갭에 대한 목표 주가, 급증 갭에 대한 목표 주가도 65,000원, 8만 원까지 충분히 세울 수 있다. 저점 부분에 뭐 36,000원, 7,000원 대비해서 55,000원이니까 거기에 이제 2만 원 갭 차이가 있죠. 그 부분을 설정을 잡았을 때 75,000원 뭐 그 이상이 돼요. 그래서 대략적인 범위를 2차 목표 주가를 8만 원까지. 그리고 추가적인 추세가 연동이 된다면 퍼센테이지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투자협회, 금융투자협회 자료를 보시면 갭이라는 것에 대한 교육이 정리가 좀 일정 범위 돼 있고 윤정도의 교육 교재에 아주 자세하게 갭에 대한 정의를 내려놨고 그 다음에 객관적인 내용 기준이 급증갭이 발생되면은 중간갭 혹은 측정갭이라 불리고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금융투자협회 자료에. 그러니까 이 내용을 다 훔쳐다가 자기 책에 자기 거인 양 다 써놔요. 근데 실질적으로 목표 주가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서 나와 있는 쪽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정도는 일주월봉을 다 보고 대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 돌파갭도 목표 주가 설정을 잡습니다. 똑같이. 그래서 이 목표 주가 설정을 잡는 정형화된 데이터는 우리나라에 윤정도 것뿐이 없어요.
아니, 농담이 아니라 윤정도가 얼마나 훌륭한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뭐 윤정도가 매수하세요 이러면 매수하는 거지. 밑도 끝도 없이 꼬맹이들처럼 두산에너빌리티 100만 원 갑니다 이런 굴 하나 치고 앉아 있을까요? 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얘가 왜 움직일 수 있고 목표 주가가 어떻게 설정되는지 애들 목표 주가 설정해놓고 그 이유에 대해서 아무도 못 써놓죠. 증권사는 펀더멘털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써놓는단 말이에요. 실적 대비, 또 성장성 대비. 근데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 기술적 분석을 했으면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냥 줄안하고 놓고 여기가 추세 상단입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또 목표 주가 도달되면 차익 실현하라고. 목표 주가 도달됐다라는 건 양봉이 나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왜 차익 실현을 해? 꼬리를 달거나 꼬리를 달거나 밀려 내려올 때 차익 실현해야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런 맥락의 그런 기준점들을 다 놓고 보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월봉의 기준에서도 이게 방송할 때 당시에 월봉의 크기예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상승장악 확인형 뜬 이후에 이렇게 어디서부터 매수 구간이에요? 상승 장악형이 떴을 때 기준에 4만 원 이하에서부터 매수 신호 나오죠. 왜? 장악형이 별 3개니까. 장악 확인형은 별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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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이렇게 해야 되겠죠. 별 3개 이상짜리는 없어요. 가장 그 신호가 긍정적인 거를 별 3개를 설정해 놓고 있는 거예요. 윤정도가 정한 건 아니고. 그래서 별 3개짜리는 총 7개 뿐이 없습니다. 그 중에 4가지의 패턴이 짝짓기 매매가 돼요. 그러니까 상승 반전, 하락 반전이 명확하단 말이에요. 그 4가지만 알면 된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던 거고. 자, 최종적으로 카카오는 1조 월봉까지 다 봤어요. 그리고 이거는 39년 된 증권카드고 방송만 27년 했죠. 그리고 이 상장은 시가총액 조단위 1조 이상짜리 종목 위주로 매매를 해서 마스터즈 리그, 그러니까 5만 명 참가한 대회에 1억 리그가 있었어요. 1억 리그에서 2달 보름 만에 7,681%, 그러니까 1억이라고 한다면 76억까지 불려놓은 거죠. 10주 만에. 이런 타이틀이 증권사별로 7개가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최고 기록이에요. 7,681%가. 가끔 유튜브 보면 뭐 실전 투자 대회 뭐 역사상 1위 뭐 해놓고 2천 몇백 프로, 그것도 1,000만 원짜리 계좌 이런 걸로. 아니에요. 윤정도 기록이 사상 최대치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런 타이틀을 파산까지 해서 7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2005년도에 지금의 KLX 증권선물거래소에서 윤정도를 1000포인트 시대에 맞는 전략에 대한 교육 좀 해주세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HTS 개발할 때 윤정도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또 종목 검색기 좀 만들어 달라고, 그리고 수식 좀 달라고. 귀찮았는데 그래도 만들어 볼까 해서 만든 게 22년도, 그다음에 정식 버전이 23년 4월. 2차 전지 아주 초대박 났죠. 여기서 다 떠주니까. 이렇게 하단에 불기둥 AI를 클릭만 하시면 원클릭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카카오입니다. 현대건설. 또 카카오입니다. 또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라고요. 카카오 좀 사주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결론은 카카오 부분에 이런 검색기 포착, 그리고 이 수익 범위를 오롯이 여러분들이 다 챙겨가실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조금 교육 좀 받고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그리고 유튜브 찾아오세요. 혹은 유튜브에서 윤정도를 찾으세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뭐 증권사 보고서 내용 가져다가 자기 머릿속에서 나온 내용인 양 거짓말 해가며 얘가 진짜 그렇게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생각도 안 하면서 기술적인 분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수급 논리도 전혀 모르는 상태, 또 각 기술적 분석 내용도 모르는 상태, 그냥 보조지표 차트에다 이빨에 넣어놓고 휘황찬란한 그림 보여줘가며 말장난하는, 지금처럼 장이 좋은데 안 올라가는 종목이 어디 있겠어요. 다만 시장 대비해서 월등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종목으로? 이런 하이닉스 같은 종목으로. 어떤 종목으로? 투산 에너빌리티 같은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에
그 흐름들이 잡혀져 있어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이버 카카오가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왔었고요. 카카오는 장중에 일시적으로 시가총액 2위까지 하이닉스를 뛰어넘는 시가총액이 형성되기도 했었습니다. 그게 언제예요? 그게 21년 그래서 시가총액 규모의 기준에서 사상 최대치가 형성되느냐 이런 것도 봐야 돼요. 뭐 투자에너빌리티라든가. 투자에너빌리티 월봉으로는 저 위에 월봉의 고점이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증자, 합병, 재분할 뭐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명확히 보셔야 되는데 시가총액이 9위, 8위까지 올라선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사상 최대치입니다 지금. 가격으로만 놓고 보는 게 아니고 HBM 마찬가지죠. 주식수가 뭐 1억 주가 늘어났는데. 그래서 그런 영상들 보시면서 대처하시고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검색기 부분을 무료로 신청하시려면 이렇게 유튜브에서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시면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바꿔드려요. 채널 맞춤 설정 해가지고 바꿔드리는데 여기에 이제 그 네이버 같은 경우 어제 영상 녹화해드렸잖아요. 네이버가 강보합에서부터 2%부터 움직였지만 우린 주력주로서 지속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주력주로서. 그죠? 그래서 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1월부터 주력주로 넣어놨고 10%의 비중을 설정을 했고 그 수익 범위가 뭐 지금 대단히 확장돼 있는 거죠. 오늘 것까지가 아니라 어제 것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좀 포트폴리오 부분 오늘 거 지금 캡처해 주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2월 달 그러니까 2월이 아니라 4월 달인가요? 3월 말 종가 4월 기준으로 네이버의 상승률은 28%였어요. 어제까지. 그러니까 오늘은 지금 24만 4,500원 어제 기준이 아니라 오늘은 지금 25만 장중 기준으로 따지면 9천원까지 올라갔고 대체시장 거래로 따지면 26만 500원까지 올라갔고 대단하죠. 시가총액 지금 10위 지금 현재 아마 9위로 올라왔을걸요. 9위? 8위? 40조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런 종목에서 이런 수익 범위들 계좌 수익 범위들 가져가실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기에 포착되고 움직임 나오고 하는 종목군들 설정을 하시고 그리고 수익이 목적이잖아요. 교육 언제 받고 무료 방송 언제 보고 어떻게 대처할 거야. KBS 머니올라 방송 나갔을 때 기준에 이때도 중동발 리스크가 터져가지고 그리고 IT의 조정이 나왔었고 하이닉스가 이때 12만 원 할 때예요. 하이닉스 편입해야 된다. 2차전지 여기서부터도 70% 빠졌죠. 왜 윤종도 얘기 안 됐냐 이거야. 우리나라에서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그 정신 나간 애가 2차전지로 수익 내준 것 같아요? 아니지. 걔 때문에 폐가 망신한 거지. 154만 원까지 올라간 에코프로를 800만 원 간다고. 그럼 시가총액이 800만 원 가면요. 200조에 200조. 삼성전자의 절반. 말이 됩니까? 투자에너빌리티 또 100만 원 간다고 정신 나간 애 하나 있죠. 윤정도 밑에 있다가 마케팅만 배워서 나가네. 어린애. 100만 원 가면은 주식수가 투자에너빌티 같은 경우에 100만 원 곱하기 6억 4천만 주니까 해주면 640조? 지금 삼성전자가 400조인데 640조? 400조도 안 돼. 삼성전자가 360조예요. 근데 투자에너빌티가 640조 간다고? 100만 원? 안 돼. 그러니까 유튜브에 오셔서 좀 영상도 보시고 그리고 수익이 목적인데 뭐 언제 영상 보고 뭐 할 거야. 그러니까 홈페이지 찾아오세요. 네이버에서 홈페이지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볼기둥 AI반은 문자반 나갑니다. 그리고 VIP방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야 되고 지금처럼 네이버 슈팅 나올 때 어제 그 강력한 수익을 나도 다 가지고 가고 싶다. VVIP방은 절대 놓치지 않죠. 왜요?
문자 보내고 2%대에서부터 문자 보내고 쭉쭉쭉 올라가는데 늦게 문자 보고 늦게 대처하신 분들 이걸 여기서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근데 문자 또 와. 더 올랐어. 이거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라든가. 투자이노빌리티 일단은 1차적인 차익 실현, 주력 포트폴리오 비중 냅두고 단기 공략 들어왔던 물량. 거기서부터 그렇게 많이 밀리지도 않았어요. 강하니까 안 밀려. 어쨌든 그러한 흐름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어떻게?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또 윤정도 사칭하는 애들 많아요. 요즘에 뭐 자회사입니다 있다고 거짓말하고 속지 마시고 윤정도 회사로 전화하셔가지고 전화번호 왼쪽 하단에 나온 게 윤정도의 회사 전화예요. 저 전화번호 이외에는 없어. 응? 저 전화번호 이외에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전화번호 끝번호가 5930입니다. 그 5930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5930은 삼성전자 코드번호 005930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함께 하셔서 수익 좀 내세요. 뭐 지금 녹화한 이 시간까지 다 영상을 보실 리 만무하겠습니다만 VVIP 방에 계신 분들은 좋든 싫든 다 볼 거 아니에요. 안타까워서 그래요. 이좋은 장에 수익 못 내시는 분들 함께 하십시오.